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은 순환매가 코스피 쪽에서는 의약품 쪽으로 또 코스닥 쪽에서는 한알령 해지 기대감으로 콘텐츠 쪽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적 발표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죠. 기아차가 작년 4분기 매출이 16조 9천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업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기아였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그동안의 상승세가 선반영이 됐던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보다 자세한 시황은요,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0.22% 하락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3,133포인트 나타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3,182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장 중반 들면서 지수 하락세 나타내면서 현재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8,735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3,184억 원 매도, 외국인이 5,168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상위주를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네이버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한컴 인스페이스와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 위성 지상국을 개발했다는 소식 있는데요. 현재 0.29%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으면서 현재가 3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 오늘 하락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0.35% 하락한 8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옵니다. 0.39% 약세 보이면서 현재 1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현재 2.62% 하락한 93만 원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죠. 현대차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4분기 실적이 나왔다는 기사도 있고요. 또 리콜 조치를 받은 코나 전기차 고객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2.19% 하락한 2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개발 계약을 한 유틸렉스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1, 2상 시험 계획 승인 통보받았다고 전해지면서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가 84만 9천 원입니다. 삼성 SDI 0.51% 강세 보이면서 79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외국인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4% 상승한 3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카카오는 현재 1.41% 강세 보이면서 46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현재 0.71% 하락한 98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7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전에 상승 기조 보였던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에 장 중반 들면서 하락세 보이면서 지수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습니다. 현재 0.73% 하락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같이 역시 개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778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1,872억 원 매도, 외국인이 1,643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상위주들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보시죠. 자, 오늘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두 번째 전문가 자문 절차를 받는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07%의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2.39% 강세 보이면서 현재가 19만 2,5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자, HLB 0.33% 약세, CJN이 3.42% 하락하면서 현재가 16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이 이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냅니다. 현재 2.38% 상승하면서 19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죠.
펄어비스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9.36% 상승한 3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1.93% 약세 보이고 있고요. CJ ENM 0.54% 하락하면서 현재가 16만 7,100원입니다. 카카오게임즈 파란불 켜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도 파란불 켭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생산 공장의 말레이시아 입지 문제를 놓고 일진 머티리얼즈와 갈등이 해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현재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94% 하락하면서 현재가 32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힐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들에게 내 종목 물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충성 위원님, 이지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상담 가능한 곳 저희 노란톡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역시 남겨주세요.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입니다. 일진전기고요. 매수가 3,300원에 비중 10%입니다. 먼저 이지환 위원님이 일진전기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진전기는 최근에 월요일 한번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윗골을 달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급등이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조금 다가옵니다. 아직까지 시세는 살아있고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눌림을 받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기술적으로 3,300원 지지되는지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는데 오늘 내일 정도 조정권을 받으면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3,800원에서 4,000원 요 구간 사이를 넘어가는지 좀 확인하시고 만약에 4,00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일단 익절을 하고 다시 대응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익절하고 다음에 또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링네트고요. 매수가가 9,850원에 비중 10%입니다. 근데 손실도 좀 있으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단 링네트 관련해서는 매수가가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서 접근하셔서 손실폭이 굉장히 좀 크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비중은 많지 않으셔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일단 뭐 재택근무나 NI 네트워크 통합 관련해서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기적이라는 건 바닥권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은 오히려 수익을 내기 좀 좋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 투자를 어느 정도 해주시면 매수가 정도는 가겠지만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매수가 올려주기만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좀 유동적으로 바닥권을 다져갈 때 조금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끌어가시는 방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단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지지받던 구간을 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을 좀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6,000원 구간 저 자리까지 한번 눌리거나 뭐 많이 밀리면 5,000원까지도 한번 밀고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지지되는지 이제 하락이 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락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좀 상승의 여지를 보여주려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손실, 사실 손절 구간은 이미 많이 지났고 지금 좀 때를 기다리고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일단 지금은 관망하시면서 6,000원 혹은 5,000원 많이 눌리면 5,000원 자리까지 한번 눌리고 추세가 좀 돌아서 이제 상승을 해주는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000원 구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자리를 좀 잡아간다면 뭐 하루 아침에 그냥 딱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기간적으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이제 횡보를 해줄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끌고 올라오시면 충분히 매수하신 자리 이상은 가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건 시간을 좀 투자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기다려도 안 오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이 종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시간 투자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관망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망이고요.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시간 보시면서 추가 매수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전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또 문자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데요. 샵 0082번 창구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예, OCI요. OCI고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65,000원에 50%요. 예. 65,000원에 50% 비중. 매수 예, 잘 더 하신 것 가져가려고 같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내려가지고. 예. 네. 아, 그러시군요. 일단은 이지한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강현석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저가에 잘 사셨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더 갖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내려서 어떻게 하려는가 몰라가지고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일단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분할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 저가에 잘 잡으셨지만 최근에 이제 알고 계신 대로 태양광 관련돼 있는 친환경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바람을 불었는데 사실 뭐 이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되기는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성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은 기대감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그렇게 급나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 자리에서 좀 주가 탄력이 떨어질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고점에서 차익 매물도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일부를 청산을 좀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만 원 올라오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십시오. 절반 정도 줄이시고. 예, 그래도 그러려고 그래요. 예. 네, 11만 원의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예. 부담 없이 절반 정도만 들고 보시면서 아래쪽에는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지지선 좀 짧게 잡을게요. 97,000원. 여기 지지되면 계속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 또 절반을 비중을 줄이세요. 줄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97,000원. 단기 목표 가격은 절반 줄이는 11만 원 가격 보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한번 꺾일 때까지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그냥 안 팔아도 11만 원까지 보고 팔아도 될까요? 지금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비중 덜어 가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우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DL DL이고요.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75,000원에 20%입니다. 75,000원에 20%. 지금 좀 손실도 있으시고요. 이 종목도 역시 하락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DL 관련해서는 이제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아랫기 했습니다, 아랫기. 며칠 되셨어요? 아니, 처음에 그거 이제 분할되고. 네, 맞아요. 그때 했어요. 아, 그때 사셨어요? 네.
일단 분할 진행되고 일단 대림 관련주인데 일단은 지금은 좀 추세적으로 안정을 좀 찾아가는 것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해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기업 정보를 보시더라도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뭐 기업 분할이 나오고 좀 차트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보신 거세요? 아니면 조금 네, 장기로 중장기적으로 봐도 됩니다. 보신 거예요? 장기로 중장기적으로? 봐도 됩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보셨다면은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하락이 안정되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요. 1차적으로 지금 66,300원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잖아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자리 거의 근처인데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좀 반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지만 만약에 저 자리가 좀 이탈되면 시간적으로 더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고 내재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좋기 때문에 끌어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은 단기적인 추세,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좀 유동적으로 하셔야 어느 정도 수익도 방어할 수 있고 지금 시장, 전반적인 시장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이 이제 흔들림이 어느 정도 지금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종목도 또 영향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은 일단 지금은 좀 비중 관리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뭐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근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쯤에서 좀 잡으려고 하는데 더 잡으려고 하는데요. 추가 매수요? 네, 얼마 정도 돼가 잡으면 추가 될까요? 매수는 지금 뭐 염두에 두실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이 안정을 찾지 않았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일단은 다시 돌아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일단 상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하는 7만 원 구간 정도를 보시고 잡으시는 게 좋아요.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중을 뭐 5%든 10%든 지금 상황에서 더 담으시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쵸? 항상 주식은 가볍게 내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비중을 좀 담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조금 아쉽더라도 바닥에서 못 사셨더라도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S폴리텍 네. 8,160원에 40%요. 8,160원에 40% S폴리텍입니다. 일단은 이지한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S폴리텍은 주가가 지난번 9월달에 급등한 이후에 좀 많이 밀려 내려왔다 그렇죠. 네. 이전에 이제 2020년도 초반에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뛰었고, 하지만 이제 섹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9월달 고점을 만들고 하락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제 하락이 완연하게 상승으로 돌아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비교적 좀 세게 나오지만 아마 조정을 다시 한 번 더 받을 개연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아래쪽에 최저가 형성했던 5,240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놓고 좀 대응을 하시는데 지금은 일단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좀 하시는데 지금 이제 조정권에 조금 들어왔거든요. 요 구간에서 조금 보유는 하시고요. 대신에 목표 가격을 눈높이를 너무 많이 높게 잡으시지 마시고요.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7,0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을 잡고 가능하면 좀 빨리 7,000원 근처에서 입절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상승이 지금 시장이 어쩌면 좀 조정을 받는데 조정이 끝나고 상승을 주게 되면 아마 7,000원까지 도달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거든요. 대신에 거기서 일단 정리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7,000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5,24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까지는 안 오겠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오래 걸리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가격대 7,000원 전략 말씀해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KMW요. KMW 이 종목도 시세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72,500원에 50%예요. 72,500원에 50% 비중입니다. 그래도 손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KMW 이제 올라가는 자리에서 좀 매수는 굉장히 잘 하셨어요. 일단 수익은 어느 정도 조금 챙기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들고 계신 거예요? 안 챙겼고요. 네. 제가 언제 매수했냐면 2020년 8월에 매수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89,000원까지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네. 그때도 제가 이거를 매도를 안 하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 후로 한 62,000원까지 또 흘러내렸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고 뭐 한 79,000원, 8만 원 뭐 이렇게 하다가 요 근래에 계속 또 좀 흘러내려서 오늘도 좀 내려서 76,000 몇백 원인데 네. 뭐 주변에서는 계속 5G가 이제 갈 것 같다 간다 하고 2021년에 더 5G가 더 좋아진다 하고 그러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도 5G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못하고 계속 갖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맥락도 맥락인데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셨으면 매도를 조금 하시고 다시 눌림에서 잡고 이제 반복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는 이제 상승만 하지 않고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잖아요. 네. 물론 72,000원짜리가 뭐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건 아닌데 그 저점 구간으로 보시면 이게 38,000원 항상 이제 매수하실 때는 내 매수가만 보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매수가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38,000원부터 이제 매수한 사람은 89,000원이면 사실상 뭐 2배가 넘게 지금 수익권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갈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수익은 기계적으로 챙기셔야 돼요. 뭐 다 챙기는 게 조금 안타까우시고 뭐 그러실 수 있지만 뭐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어느 정도 챙기시고 반복해 가셔야 이게 왜냐면 이게 복리의 관점에서 돌아가잖아요. 물론 종목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부도 많이 하셨겠지만 5G 관련주는 뭐 종목 섹터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이번 연도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5G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더뎠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정보나 뭐 추정치를 보신다면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이번 연도부터 조금 급격히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큽니다. 큰데 중간중간에 이제 가는 과정에서 차트의 이제 흐름에서 일단 2, 3개월 정도 어느 정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뭐 10%든 20%든 올라가면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이게 막 단기적으로 주가가 막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잔잔하게 네네.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는 좀 유동적으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이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기회비용을 사실상 소진을 한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네. 그래서 요거를 한 5월 정도까지만 갖고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끌어갈 때는 한번 끌어가 보시고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끌어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중을 조금 줄여서 이번 연도 그냥 포트에다 5G는 하나 넣어놓고 끌어가시는 건 괜찮거든요. 9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하는 자리, 매물 구간, 지금 8만 원 구간 그리고 8만 5천 원 구간 이 단계마다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하시면서 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뭐 홀딩 전략은 괜찮은 거죠? 네, 일단 흐름 자체는 뭐 양호한데 일단 중간중간 흐름은 좀 맞춰서 대응을 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한번 끌어갈 때는 좀 끌어가 보세요. 지금 나오시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려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4,700원짜리 좀 하단 지지 확인해 주시고 그 안에서만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G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다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KMW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스턴다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후성 거요. 후성,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3% 정도 되는데요. 네.
제가 이거 주식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개받고 산 거라서 네. 그래서 되게 조금 마음이 편치를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매수가가 얼마일까요, 우리 시청자님? 제가 산 게 13,450원이요. 13,450원이고 비중 아까 23%라고 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주한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그렇죠? 그랬어요. 예, 근데 모르는 종목을 사실 수도 있고 추천받아서 사실 수도 있어요, 주식은. 근데 비중이 23%면 모르는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렇죠. 다음부터는 아직까지 이렇게 주식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5%씩 사보세요, 주식. 5%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5% 사보고 좀 좋으면 좀 더 사보고 5% 샀는데 안 좋으면 좀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후성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시죠? 이제 뭐 중국에 뭐 공장 해놓고 짓고 네, IT 우리가 이제 소재 관련돼 가지고 불소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요게 이제 한번 이슈화가 됐고 테마가 한번 형성됐고 지금 시세는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지금은 이제 조정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1,750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놓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가가 올라오면 매수하신 가격이 13,450원이잖아요. 14,000원 정도에 붙을 때 5%만 남기고 일단 다 청산을 하세요. 그리고 14,000원. 나머지 5%만 가지고 계속 더 보세요. 아마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비중을 5%만 남기고 14,000원에 붙을 때 다 청산한다. 그리고 나머지 5%만 가지고 본다. 이렇게 잡으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이제 공부하시면서 다음 종목들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기 텔레치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8,007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18,007원? 18,007원 맞나요? 네, 아니 제가 그거 사다가 중간에 한 번 더 번복해 한 번 더 사서. 네, 그럼 17,010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60%.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비중이 60%요. 비중 60%. 알겠습니다. 자, 텔레칩스 그럼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지가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어제. 네. 일단 비중을 조금 많이 실으셨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신 거죠? 네, 단기적으로요. 네, 일단은 지금 5일선, 최대 이제 11선 지지까지만 확인해 주시고요. 너무 무리되실 만한 그런 비중은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주식은 물론 텔레치스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테마 자체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좋은데 일단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작은 흐름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중장기 투자 자체가 이제 저가 매수가 이제 기본 원칙에 따라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사실 6,000원짜리부터 이제 19,000원까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항상 이제 좀 기계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하단 지지 라인은 여기 11선 17,3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열어두시고 대응하시고 일단 지금 자리가 상승이 나오고 좀 쉬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오늘 자리 최대 내일까지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뭔가 반등의 여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하단으로 이제 빠졌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상승을 해줄 것인데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계적 대응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돌아가고 상승은 해줄 것인데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조금 상승이 어느 정도 돌아서 2만 원은 돌파를 해줘야 이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좀 기계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이고요. 매수가 37,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지환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서진 시스템은 제가 작년도 초반에 한번 추천드려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5G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최충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치는 높은데 기다림이 지금 상당히 좀 지루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5G는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일단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셔야 되고 수급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 한 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 현재 5G가 하락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작년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 지금 실적 시즌을 맞아서 계속해서 우려감이 나올 거고 아마도 그 우려감 때문에 지금 5G 종목들은 대다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5G는 올 1분기에 작년에 소주하지 못했던 게 아마 1거에 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 끝나면 5G 종목들은 좀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오늘처럼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견디셔야 되는데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사실 이번 11월, 12월 달 반등이 났을 때 5G는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좋았습니다. 줄여놓고 실적 발표에 의해 다시 매수해도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나머지 없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아래쪽 지지선은 41,500원. 목표 가격은 단기로 51,0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분기 수주 실적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아마 직전 대부분의 5G 종목들이 직전 고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57,5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점을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수주 실적과 관련된 이슈로 5G가 상승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유튜브 상담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매수가 35,600원에 비중 42%입니다.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단 동진 세미캠 관련해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이제 돌파를 좀 보시고 이제 매물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차트가 조금은 흐르고 있습니다. 추세상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하단 지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다. 시간적으로 조금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하락의 안정을 찾는지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최대 열어두시는 구간, 지금 구간에서는 32,000원 정도 길게 잡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을 32,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저 자리가 이탈되면은 좀 22,7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찍고 이제 박스권을 좀 만든 다음에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좀 비중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일단 돌아서 상승은 해줄 겁니다. 기업 자체가 지금 나빠서 떨어진다기보다는 기존에 사실 25,000원부터 26,000원 구간부터 36,000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좀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하시면서 가시면은 전고점 정도 4만원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보시되 지금 좀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3,128.28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0.38% 내린 약보합권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시죠. 오늘 출발은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오전 중에 고점을 높였다가 점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줍니다. 9조 7천억 원대 매수를 해주고요. 기관이 3,900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도 5천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만이 0.29%로 빨간불 켜고 있고요. 나머지는 1% 이상 안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대 조정이고요. 여기서 6위만 좀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개발 면역항암제 FDA 임상 승인을 받으면서 오늘 크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986.25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0.78%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하락세가 좀 더 깊어집니다. 오전 중에 역시 상승 출발했다가 고점 높였지만요. 하지만 지금 계속 저점에 낮춰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수급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3,76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 나타납니다. 1,858억 원, 1,650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추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0.20%, 2.82%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HLB 0.22% 약보합권, 시즌이 3.37% 조정받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17% 강세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펄어비스가 눈에 띕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붉은 사막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0.74%나 상승해서 31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장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보니까요, 개별주들의 이제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증시 속에서 개별주들의 상승세 두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지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에 이어서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고 좀 크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과 반등이 좀 반복되는데 수급적으로 개인과 기관의 물량이 계속해서 매수, 매도 주체가 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중간에서 사면 상승하고 외국인들이 팔면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매수 매도 주체는 개인과 기관이지만 외국인들의 등락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등락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특히 IT 섹터와 운송 장비 쪽에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외국인들은 이 매도 후 다시 우리나라에서 떠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현금화 시켜놓은 부분을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새로 올해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아마 투입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목 교체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들이 지금 IT 섹터와 운송 장비가 좋다라는 호재가 만발하기 때문에 고점권에서 지금 현재 추격 매수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단기간에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건데 IT 섹터를 비롯해서 운송 장비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주가가 좀 강세의 영향을 띠고 있고 경기 확장주나 소비재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적 발표 전후에 이런 움직임이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실적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들은 현대차를 비롯해서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큰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을 하시고 지금 등락보다는 지금 조정 이후의 등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후도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계속해서 수급을 조금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 자체가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잘 지켜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지만 어제 또 확인을 하셨겠지만 어제는 이제 4조 이상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1조 이상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은.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 없이는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고 일단 시장 자체가 FOMC 회의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지금 상황, 시장을 좀 바꿀 만한 그런 이슈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은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면서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개별 종목 장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수정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기존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포트폴리오 계속적으로 좀 수정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 매수하고 있지만 사실상 돈 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그런 종목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추후에 좀 흐름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심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맞지 않는다면 시장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변경을 하시고 포트폴리오 계속적으로 좀 수정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일단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다소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방어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잘 살펴보고 시장의 방어적인 전략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마감된 지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57% 내렸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3,122.56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81% 내려갑니다. 985.92포인트, 다시 980선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네요.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조금씩 뭔가 상승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내려갑니다. 2원 10전 내려서 1,104원 40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된 지수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코오롱 인더요. 코오롱 인더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가 66,048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예요. 비중이 40%, 66,048원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이지한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중간에 물타기도 하셨다, 그렇죠? 물타기는 안 하고 저번에 네. 한 번 했어요. 그렇죠. 한 번 네. 하셨구나. 그래도 한 번밖에 안 하셨으니까 그거는 이만큼 밀려 내려올 동안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네. 좀 어려우면 취했다 그랬죠. 코롱인들을 아마 예전에 그 가격에 매수하셨을 때는 상당히 장밋빛인 주식이었는데 그룹 내부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도덕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롱인들 자체는 회사 나쁘지 않거든요. 소재와 관련된 데서 분명하게 자기만의 특화된 기술도 있고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룹 외적 내적인 부분 가지고 좀 많이 내려왔다 그렇죠. 2018년도부터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코로나19 급락 이전부터 상당히 어려웠다 그렇죠. 근데 참 이거를 계속 지고 오셨다는 게 잘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아직 판별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음번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보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럴 종목 있고 아닌 종목인데 판별이 안 된다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좋은 경험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다음번에는 주식을 절대 물타기도 안 되고 하락하는 종목을 본전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하지 않는다. 이번 경험으로 딱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혹시 지금은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네? 추가 매수. 추가 매수는 하시지 마시고요. 네.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 매수하신 가격까지 이 종목이 가냐 못 가냐 제일 궁금할 건데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종목을 본전이 될 때까지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겠다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적당한 시점에 교체를 한번 해보겠다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 교체가 가능한 전략이 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어느 정도 시간 안에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도 5만 원 정도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5만 원에서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짧은 목표 가격은 5만 원. 나는 죽어도 본전까지 가야겠다고 하면 갈 거는 같습니다. 한 2, 3년 걸려서. 그렇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뭐 네. 워낙 오랫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아마 손절 가격을 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5만 원에서 한번 교체를 해볼 건지 아니면 정말 6만 6천까지 2년, 3년 한번 보유할 건지 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까지 들고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다른 전략들 좀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요.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13,450원 40%요. 13,450원에 40% 비중 맞나요? 네. 네, 40%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 초보자라 가지고 네네.
일단은 뭐 어떤 부분을 보시고 매수하신 거예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네. 네, 그냥 매수권 보고 작정 매수를 했어요. 일단은 지금 비중 자체가 너무 한꺼번에 조금 담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데. 네. 그쵸? 네. 일단은 뭐 급등락이 심하게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해서 항상 이제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자리 뭐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굉장히 주가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추세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좀 자리를 잡고 만약에 반등이 조금 60일선을 하단 이제 13,200원 구간 저자를 좀 지켜주지 못하면 하단으로 한번 빠졌다가 이제 12,000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어요. 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중간중간 비중 관리는 어느 정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조금 구성을 해주시고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조금 담으시면은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항상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섹터를 나눠서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하루 이틀 만에 몇십 프로 수익을 보기보다는 뭐 중장기적으로 한 뭐 반년, 최소 반년에서 한 1, 2년 정도 보시고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뭐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18,000원, 19,000원까지도 한번 도전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으로 좀 어느 정도 투자해 주시고 끌어가시는 방향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정도 목표가으로 삼고 저 자리에 오면 어느 정도 비중 줄이시고 다시 이제 눌린 구간에서 접근하시고 이걸 좀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한양행입니다. 매수가 75,479원, 비중 20%입니다. 이지한 의원님, 유한양행 어떻게 할까요? 좀 고가권을 사셨고 아마 이제 주가가 호재를 등였고 급등한 이후에 행보하는 구간에서 사셨던 것 같은데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 기대치가 충족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최근에 보시면 기술적으로 8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 원은 넘어가기 조금 어려운 모습이고 주가는 아마 크게 밀리진 않겠지만 지금은 일단 고점에서 차익 매물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지선은 7만 원 좀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지지가 돼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마 주가가 7만 원과 8만 원 사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7만 원의 지지선을 좀 놓고 8만 원에 붙을 때 일단 종목을 청산하고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교체 의견까지 나왔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상담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매수가 3만 원에 비중 50%. 이 종목도 지금 손실 중이신데 현대바이오랜드는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단 현대바이오랜드 관련해서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조금 높으셔서 손실도 크실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비중까지 높으신데 일단 비중을 50% 이상 담으셨다는 것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뭐 손실 나는 게 조금 아까우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덜어내셔야 큰 화를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소나기는 이제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차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자리를 좀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셨겠지만 시간적으로 조금만 더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26,700원짜리 저 자리 오면은 1차적인 좀 매도 구간으로 잡으시고 비중 어느 정도 줄이시고 다시 바닥에서 잡고 이제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매수가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유동적으로 조금은 대응을 하셔야 빨리 좀 매수가에 아니면 내 원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관망하시고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장이 좀 안 좋았던 만큼 그동안 종목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1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최충성 위원님, 또 이지한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